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병원을 당초 지난 8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와 이달 안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임병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경영 악화가 계속되면서 또다시 착공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유출로 학생 부족 문제를 겪는 원도심 지역 학교를 지원합니다. 군산과 익산, 전주의 원도심 초중학교 10곳을 선정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 재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도내에 비가 내리면서 가을 폭염 기세가 다소 꺾일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부터 군산과 익산 등 도내에 비가 시작돼 모레인 21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상했습니다. 20일과 21일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기상지청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점차 완화되거나 해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이달 안에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르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신임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경영 악화가 계속되면서 착공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 지난 4월 공사를 맡을 시공업체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후 막바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물고사리도 이주를 끝냈습니다. 다 이주시키고 마무리됐습니다. 환경지방청 승인까지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시공업체와 계약이 마무리되면 이사회를 열고 이르면 10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임 전북대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계약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임기가 종료된 병원장이 업무 대리를 맡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영 여건 악화로 현 병원장이 계약을 마무리 짓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 전북대병원 매출이 정상진료 때보다 25%가량 떨어지고 있어 군산 전북대병원을 건립할 경우 운영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당초 지난 6월 착공하기로 했던 계획이 석 달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측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안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제 이사회 올려 승인 받고 계약 맡으면 충분하다고는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6월 말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늦춰져가지고 지금 9월, 10월 이렇게 이제 서너 달씩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4년째 터덕거리고 있는 군산 전북대병원. 이번엔 병원장 임명 지연과 경영 악화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라진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9일과 11일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 새만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사업으로 어업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에게 친환경 수산 양식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새만금 수산양식장은 지난 1991년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 조건으로 2,000헥타르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수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산단 추가 조성 등 5개 사업을 새만금 개발청에 건의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 측 농생명용지 3공구를 제2산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새만금 개발청에 건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수변도시의 주거지 용도 변경과 새만금 폐수관로 위치 재검토, 4권역 일원 국가정원 조성,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2단계 유지 등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개발청은 관계부처 전문가와 협의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중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신속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9년 개항을 위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국가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항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다며 공항 건설을 가로막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9일 정원율 익산시장과 각 사업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국가 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보고회에서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활용 사업과 익산 쌍릉 고분 정보센터 건립, 국시클 인입선 건설 등 1조 564억 원 규모 29건을 새로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해 국가 예산 반영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기후로 도내 농림어업과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농림어업 성장률은 최대 1.2%포인트, 건설업 성장률은 최대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상고온과 폭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기후 충격은 식료품과 과실류에서 크게 나타났고 최근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군산시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국가유산 야행 등 문화유산 활용 사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10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창작 미디어아트 공연을 제작합니다. 국가유산을 활용해 군산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담은 미디어아트 공연은 내년 8월 군산 국가유산 야행에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익산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의료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와 원광대병원은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진료 편의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계절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진료가 필요할 경우 통역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계절 근로자 공급 업무 협약과 결혼 이민자 초청 등을 통해 107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3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저출생과 학령 인구 유출로 학생 부족 문제를 겪는 원도심 지역 학교를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20일 군산과 익산, 전주의 초중학교 10곳을 선발해 원도심 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도교육청은 원도심 학교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 재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매년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올해 17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18만 4천 명에 비해 2.6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학령 인구의 감소는 저출생 가속화에 따라 그 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감소율은 5.93%에 이르러 중학생과 고등학생 감소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비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안에서도 학령 인구가 신도심으로 몰리며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20일 현재 운영 중인 전주와 익산, 군산의 초중학교 49곳에 더해 원도심 학교 10곳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 학교에는 운영비와 컨설팅, 지역 자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동아리와 체험활동,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3가지로 분류된 운영 유형을 원도심 학교로 통일해 지원금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 교육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원도심 학교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원도심 학교 추가 선발로 학생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원광대와 전북대의 의대 수시 모집 결과 정원보다 12배가 많은 수험생이 몰렸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6시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원광대 의대는 135명 모집에 1,702명이 지원해 12.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보다 2.7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102명 모집에 1,331명이 지원해 평균 13.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북대는 103명 모집에 1,275명이 지원해 12.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 경쟁률은 0.42%포인트 낮았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익산에서 30대 특수교사가 웅포대교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웅포대교에서 특수교사로 알려진 37살 A씨가 투신했습니다. A씨는 7시간 정도 지난 오후 5시쯤 금강유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투신 이유에 대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절도와 폭력은 지난해보다 늘고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절도와 폭력 54건이 발생해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하루 평균 3건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64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쳤으며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2건가량 줄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을 전복시킨 혐의를 받는 석유 제품 운반선 선장 등 2명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618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의 선장 A씨 등 관계자 2명을 검거해 어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7시 36분쯤 12동파도 남쪽 7.5km 해상에서 경계 소홀 등 과실로 어선과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2시간 반 만에 어선에 타고 있던 8명을 구조했지만 3명은 숨졌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군산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닷새 동안 32,765명이 군산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광지별로는 경암동 철길마을이 12,4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파호수공원 9,144명, 초원사진관 8,062명 등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62,398명보다 29,633명이 줄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10,000명이 넘게 익산 보석박물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10,000여 명이 보석박물관을 방문해 민속놀이와 보석 체험 행사를 즐겼습니다. 또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타출기법의 대가 박해도 명인의 이순신과 거북선, 영국 왕실 소장품 전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부터 군산과 익산 등 도내 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줄어듭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정원은 16,405명으로 올해보다 2.39% 줄어듭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군산은 27명에서 26명으로, 익산은 24명에서 23명으로 줄입니다. 한편 졸업 예정자인 중학교 3학년생은 68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주택 가운데 10%가 넘게 빈집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주택 76만 5천 가구 가운데 11.9%인 9만 1천 가구가 빈집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빈집은 전체 주택의 6.3%인 4만 8천 가구입니다. 도내 빈집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교육청은 한 민간업체로부터 학교급식형 튀김 로봇 한 대를 기증받아 전주 만성중학교에서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튀김 로봇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열로부터 급식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앞서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내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튀김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업체 제품만을 기증받으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산부인과 10곳 중 8곳은 분만 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산부인과 의원의 81.6%인 40곳이 분만을 하지 않아 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고, 김제와 고창의 경우에는 분만 수가 청구가 2건에서 3건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원이 줄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도는 가성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만 18세부터 87세 농업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보험료의 80%를 부담해 농업인은 최대 20%인 약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현재 도내 가입자는 96,097명으로 가입률은 89.5%이며 지난해까지 2만 7천여 건의 사고가 접수돼 심사를 거쳐 13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오형묵입니다. 익산에서 화합과 치유를 위한 가을밤 4대 종교 소리축제가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는 21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이 함께하는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를 개최합니다. 합창제는 불교의 가릉빈가 합창단과 천주교의 가톨릭 익산지구 연합성가대, 기독교의 드림 합창단, 원불교의 중앙원음 합창단이 화합의 장을 열어갑니다. 이번 합창제는 4대 종교 간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400년 전 백제 사택왕후의 웅장한 서사를 담은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익산 시립무용단은 정기공연 환생 시크릿 외전을 다음 달 11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해체 작업 중 발견된 금제 사리 봉안기 명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사택왕후라는 역사적 인물의 상상력을 더해 펼쳐내는 음악적 대서사시입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공연이 끝나면 KCN 금강방송 녹화방송으로 출할 계획입니다. 익산 시민들의 기록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익산시는 19일 공간으로 추억하는 당신의 익산을 주제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지난 6월 공모전에 접수된 하멸현 선생안과 김청의 홍패, 여산군수 임명교지, 일제강점기 여고생 일기장 등 기록물 3,000여 점이 진열됩니다. 기록물은 다음 달 15일까지 전시됩니다. 군산에서 캠핑 애호가들을 위한 레저 박람회가 열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새만금 오토 레저 캠핑쇼가 열립니다. 캠핑쇼는 3일 동안 국내외 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레저 차량과 밀키트, 감성 캠핑 용품 등을 선보입니다. 또 지역 특산주를 맛볼 수 있는 캠핑바 페스티벌과 건무 난타 공연 등이 진행되는 올 페스타인 군산 등 새만금 로컬 페스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일시민 일미술 프로젝트 작품 전시회를 솜리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전시 기간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캐리커처, 자개 스마트톡 만들기, 무드 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군산시 금강도서관이 오는 26일 저녁 7시에 배철수의 음악캠프 배순탁 작가의 강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은 음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금강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